경관장이 15m고 높이가 12m인 공구리 라멘교의 시공계획에 대해서 한번 써봐라. 그럼 네가 이거 일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있는 대로 꼴리는 대로 써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83회 때 출제됐던 건데 구조물 상부 서랍을 위하여 동바리 받침으로 설계되었을 때 시공전 조치할 사항이 뭐냐 여러 가지고 요 문제를 제가 거푸집 동바리 붕괴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요. 제가 요거를 한번 유인물로 나눠주고 강의를 한 10번 이상 한 적이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본인의 현장을 가지고 한번 구라를 쳐보겠다. 그래서 라멘교 신대교 이 현장 이런 현장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말을 자기 동네 이름 붙여가지고요. 근데 교량 방식은 지중 라멘교고요. 스위스탄 동바리로다 여기를 시공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높이가 30m예요. 근데 여러분 높이가 12m라 그랬고요. 이건 경관장이 100m인데 여기서는 15m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멘 구조라고 하는 거는 이 벽체와 스라브가 일체 구조로 된 거를 라멘교라고 그러죠. 이거 쓴 사람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라멘교라고 딱 처음부터 시작을 했잖아. 이거 쓰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 높이가 이게 30m잖아요. 이거 30m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30m 동발을 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요 동발이는 스라브 공구리 때문에 되는 거죠. 그걸 염두에 딱 두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30m를 이렇게 하려니까 원가 절감을 위해서 여기를 갖다가 흙을 들어보고 성토를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15m 구간만 동발을 댄 거예요. 요 그림이 그거야. 그래서 동발을 시공하려면 요거는 뭐냐면요. 이 교량 자체에 대한 기초를 한 거야. 강관말뚝 박든지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요 두께는 뭐 1m 50. 그 다음에 벽체. 이거 치고, 그 다음에 요거 치고, 그 다음에 요거 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지난번에 방수터널 시공하다가 붕괴된 거는 요까지 치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이 때려치다가 요거를 대는데 요까지는 강관 동발이 되고 요만 치면 목재를 이어대가지고 작살난 거 아니야. 그래서 사람이 4명 중대 재해가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인명사고가 4명이 돌아가셨단 말이죠. 여기서. 그럼 완전히 이건 동발이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건요. 그 다음에 이후에 공구리 타설 할 때 재배 운치다 모양을 0.5페이지고 써주면 그냥 끝내주는 답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거는요. 응용 문제에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해놓을 필요가 있고요. 요번에 이 시험 문제가 났지만 이거는 거푸지 동발이 붕괴원님이 대책에 된 답이다. 써놓으시고요. 꼭 해두셔야 돼요. 이건요. 이건 꼭 해야 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선배님들은 이거를 쓴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건 잘 쓴 거야. 그래서 동발을 할 때는요, 연직 하중이 이런 게 있습니다. 요거는 충격 하중하고 작업 하중이. 그 다음에 고정 하중이라는 걸 공구리의 자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살짝 올려보시고요. 요거는 바람 하중이 얘기하는 겁니다. 수평 하중은요, 옆에서 오는 하중이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거푸집에 걸리는 치감, 그 다음에 진동, 그 다음에 동발의 사용 전 구조 검토는 반드시 승인을 맡아야 되고요. 구조기술사가 검토를 해서 시공사가 검토하고 감리단이 검토하고 발주에 제출한다. 자문단이 검토를 또 해야 되고요. 그럼 붕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불회식은 안 되면 그래서 거푸집 동발이에서는요. 이 불회식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동발이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2m 이상 굴착하고 여기다가 암바락을 치원하고 이게 이제 벽체라고 보시는 거예요. 링공구리 타설하고 바닥설합을 치고 여기다가 침목 깔고 동발이 되는데 이 동발이가 저나 여러분 가장인 우리가 이제 동발이고요. 이게 자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엑스 브레이싱 되고 하는 거는 와이프가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예, 뒤틀림 방지, 좌굴 파괴 방지는 와이프가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 내가 이것까지 하다가 골치 아픈 거지. 멍에 장선 설치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좌굴 파괴가 무지하게 중요한 거야. 이거를 안 해낸 바람에 다 넘어가는 거야. 현장에서 동발이 사고는 전부 다 이거 안 되세요. 이런 거, 요거. 그 다음에 요거를 대더라도 파이프 서포트도요. 1.5m 간격으로 쫙 대됩니다. 파이프 서포트를 하는 경우에는. 파이프 서포트가 요렇잖아. 100파이프 아니야, 이거. 이거 무슨 힘을 받겠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여기다 반드시 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동발의 재료. 예. 동발의 재료는 5m 이상이면 HBM을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 동바리를 해체하는 시기는 확대기초. 이건 내가 어떻게 그랬냐? 확포기 스보아 이렇게 뭐라 그랬죠? 예, 확보기 스보아는 3.5 14다 이렇게. 확보기 스보아. 아는 아치가 여긴가요? 아치가 여기에요.
여기인가요? 여기에 따라 확보기 수보화 올려보시고요. 그래서 강도가 이렇게 됐을 때 해체한다. 매진말, 그죠?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반드시 관리감독자 입회하에 작업을 해야 된다. 구조검토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쓴 거죠. 요거 외우셔야 돼요. 거푸집 존치기간이죠. 시험 문제가 거푸집 존치기간 및 해체 주의사항이 잘 난다고. 거푸집 존치기간 및 해체 주의사항 쓰라면 이거 쓰는 게 답이야. 요거는 내가 2경간, 3경간 연속 합성교회 바닥판 데크스라브 공고리 타설 주의사항을 여기다 놓았는데요. 거기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교각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일용할 실제 상권에 있지 않고요. 일용할 실제 중권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피아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PS 스틸박스 거더나 이런 거더가 있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이제 공고리를 칠 때 우리가 보통 25전 두께로 데크스라브 공고리를 칩니다. 그럴 때 데크 피니셔로 공고리 타설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요. 그래서 추락 방지망도 요 밑에대로 이렇게 깔아주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일할 땐 고공 작업이니까. 근데 크로스빔이 이렇게 있고요. 요 스티링과 이렇게 진행하고, 요거는 스틸박스 거더입니다. 요것도 스틸박스 거더고, 여기는 스타드 볼트가 여기 딱딱 껴 있는 거야. 요게 데크스라브하고 맞물려서 이렇게 공고리를 치는 거. 요때 어떻게 하냐. 그 내용이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야. 이건 참고로 보시고요. 라멘교의 시공계획할 때 필요사항이 뭐냐. 그래서 거푸집 동반을 설치하죠. 철근 가공 운반 조립하죠. 데크 피니시 설치하고 공고리 타설하고 양성하고 이런 거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스라브 공고리 단계별 시공에 대해서 한번 쭉 가본 거야. 시공계획서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거동줄철, 거푸집 동발의 철근, 그 다음에 동발이, 동발이 얘기 쭉 해주고, 아까 얘기한 거 그런 거라고 이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철근 일을 해야 되겠죠? 선배님들 스라브 공고리 치려면 철근에 대해서 일을 해야 된다 이거지. 철근 얘기를 하면 돼. 꼭 이렇게 안 쓰고요. 철근에 대해서 간이도표 정보, 뭐 이런 거 구라치면 되는 겁니다. 거푸집 동발이 철근. 그 다음에 이제 크레인 설치해서 전도 방지. 우리가 공고리 타설할 때 크레인이 올 수가 있죠. 이런 얘기를 여기다 놓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준비사항 쓴 거고요. 그 다음에 때려칠 때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한번 살짝 올려보시고요. 펌카가 있어야 되고요. 에지테이터 트럭이 오죠. 그 다음에 운반, 공고리 운반 시간이 25도씨 이하일 때는 2시간 내에 와야 된다. 에지테이터 트럭을 하면은 뭐 1.5시간 내에 와야 된다. 이 온도별로, 장비별로, 이렇게. 우리가 레미크로 운반 시간을 한번 적어 본 거죠. 그 다음에 운반로 살짝 올려보시고요. 요 트럭이 오다가 자빠지면 안 되니까, 처박히면 안 되니까 운반로를 정비해서 전도 방지한다. 여러분들 현장에서 한 그대로 쭉 써본 거야. 이거는요, 응용 문제에 대비해서 지금 내가 얘기한 거 꼭 요시원에 놔야 돼. 레미콘이 들어오면은 강해스 공유음에 대해서 송장 확인하죠. 타설을 하죠.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데크 피니셔의 타설 속도는요, 분당 0.4m를 밉니다. 쭉 밀고 나가는 거예요. 분당 0.4m. 천천히. 그 다음에 인력 마무리를 이렇게 마무리하죠. 흑칼로 다 이렇게, 그죠?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차 포설, 2차 포설 마무리. 이래가지고 상부 철근 하단까지. 펌프가 짓는기. 그래가지고 요 1차 포설, 2차 포설에 대해서 계획고 플러스 50mm까지 마무리한다. 뭐 요런 말들이 여기 이렇게 잘 써 있는 거예요. 이건 꼭 외워두세요. 양생할 때 이게 시험 문제 잘 납니다, 여러분들. 피망양생제를 도포를 하고요, 처음에. 그 다음에 조금 이따 비닐을 확 뒤집어 씌웁니다. 그 다음에 6시간이 지난 다음에 발자국이 생기지 않을 정도가 되면은 비닐을 뒤집어 씌웠던 걸 걷어내고요. 여기에다가 뭘 갖다 뒤집어 씌웁니까? 그걸 뭐라 그래, 이걸? 보온덮개 그걸 뭐라 그러죠? 담요 같은 거 뭐라 그러지, 그걸? 양생포라 그러죠? 양생포를 뒤집어 씌우잖아. 왜 그래? 처음에 비망양생제를 왜 도포합니까? 왜 도포해요? 스라브에서는 무슨 균열이 많이 일어나요? 타설하고 나서? 초기균열. 소성수직균열과 치마균열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요 피망양생제를 살펴가지고요. 비닐덮기까지, 요까지가 뭐냐면요. 초기 양생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 6시간 지난 다음에 요 비닐로 뒤집어 씌운 거 빼버리고 거기다가
양생포 뒤집어 씌우고 담요 위에다가 살수해서 수분 양상을 계속 하시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거푸집 해체해야 되잖아요. 압축 강도가 설계준 강도의 70% 이상 나오면은 우리가 이걸 해체한다. 그 다음에 해체, 스카이 점보 뭐 이런 걸로 전도 방지 계획서도 작성해야 되고요. 이게 아웃드리거라는 거는 이게 뭔지 아시죠? 장비가 우리가 펌프 같은 거 들어올 때 쭉 빼가지고 이렇게 딱 해서 고정시키는 거를 우리가 아웃드리거라 그러죠. 예? 예. 그 다음에 작업원 추락 방지 시설 안전벨트를 반드시 매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평탄성 검사를 해야 되겠죠. 예. 한번 올려보세요. 그래서 PRI 가지고 프로파일 메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라멘교 스라브 하더라도 반드시 좌우 1.5m 이상 이격시켜서 측정을 하고요. 이거 16cm/km 이하 이걸로 관리를 우리가 보통 해서 노면이 평탄해야 되니까 차관리로 진행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스라브 시공 시 현장 소장 집중관리 항목 이래가지고 한번 내용을 써본 거예요. 운반 시간, 다짐을 잘한다, 양생활 잘한다, 이거 그죠? 예, 믹서 트럭 같은 거, 그 다음에 세척을 잘해야 된다, 세륜 시설 뭐 이런 거 써놔본 거예요. 이건 이제 3경관 연속교에 공구리 타설하는 내용을 1경관, 2경관, 3경관 처음에 여기 먼저 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낼름 치고 그 다음에 맨 나중에 요거 치죠. 예, 3경관 연속교 공구리 타설 순서는 가운데 스판을 먼저 치고요. 그 다음에 날개 부분 동시에 때려치고 그 다음에 요거 동시에 때려쳐. 그래서 요 받침부 B야 대가리 위에는 맨 나중에 칩니다. 왜 그래요? 균열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치는 거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무지하게 중요하죠. 3경관 연속계 공구리 타설 순서가 달라지죠. 문제가. 거기다 써놓으세요. 여기 먼저 치고 그 다음에 2 동시에 치고 3 이렇게 치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여기다. 요거 먼저 치고 1 그 다음에 요거 2 요거 3 이렇게 치는 거예요. 타설 순서가. 대가리에다가 3경관 연속계 공구리 타설 순서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 얘기하는 거냐면요. 여기가 B야, 여기가 부철근이야. 써놓으시고 여기도 부철근이라고 쓰고 이거 정철근이라고 쓰는 거야. 밑에 있는 건 다 정철근이에요. 그런데 요 변곡점 있죠. 변곡점. 요 변곡점을 중심으로 해서 요만큼을 더 연장시켜서 정착해야 되는 길입니다. 요거가 정착길이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정착길이는 요 유효 깊이 D 이상, 그 다음에 요 철근 다이아의 12dB 이상, 그 다음에 16볼의 LN 이상. 요거 LN이라는 건 순경관 얘기하는 겁니다. 요 스판의 순경관. 요거에만 10m라면 이거 10m. 나는 6 이상 요 안으로 더 정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정착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써놓으세요. 정착길이라고. 정착길이라고 크게 써놓으세요. 이거 면접에 가면 잘 물어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나 더 연장해서 안으로 철근을 집어넣어야 되느냐. 그러면 요 D가 30전이다. 그럼 30전 이상. 근데 이게 철근의 다이아가 35mm, 35mm 곱하기 12, 3.6cm 이상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스판이 만약에 60m다, 60 나누기 6, 그러면 10m 뭐 이런 식으로. 그러한 구조물 상부 서랍을 이하여 동말의 받침으로 설계됐을 때 시공전 조치사항이 뭐냐. 요거는 아까 그거하고 관련된 건데요. 요걸 내가 타입을 쳐서 한번 넣어본 겁니다. 예, 아까 그거 똑같은 거죠. 네, 동발이 분계원임의 대책이 어떻게 쓰는 거냐. 여기에서 우리가 하중 검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발이 사용 전 구조 검토한다. 스톱. 이런 얘기가 나오고, 브레이킹 얘기가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거기 있었던 거죠. 넘겨보시고요. 예, 파이프 서포트 3단 배치해가지고 붕괴된 사례가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서 일할 때, 여기서 거기다가 10m예요. 근데 3m씩 끊어. 그 다음에 각재대. 또 3m 파이프 서포트 대, 또 각재대. 이러면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따로 노는 거야. 예, 그래서 5m 이상, 7m 이상 되잖아. 그러면 이걸 갖다가 파이프 서포트라는 건요, 요런 걸로 갖다 댄 거야. 근데 이걸 갖다가 막 5m 간격으로 돼. 그거 미친놈이야. 따라서 5m 간격으로 되면 미친놈이다 이거야. 예, 무식하니까 그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는요, 터널이나 이런 동발이 시공하다 붕괴된 건 진짜 이해가 안 가. 그죠? 와, 그거 어떻게 붕괴를 되게 하는 거야? 요렇게 하면은 깔을 딱 봤어.
이 새끼들이 이걸 갖다 10m 간격으로 된 거야. 이 파이프 서포트를 10m 간격, 5m 간격, 막 3m 간격으로 막 돼. 안 돼. 그러면 1m 50 간격으로 돼야 된다고요. 1m 50이면 한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요거 얘기하는 거, 요거. 요 파이프 서포트는요, 요런 거 된 거야, 요런 거. 내가 사우디에서 일을 하는데요. 백텔 주감독이 나보고 뭐라 하냐면은 서브스테이션 변전소를 시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까지가 한 25m 되는 것 같아. 이 길이가 180m인가 변전소를 지는데 이 지하 구조물입니다. 네, 높이가 15m였었어 이게요. 근데 여기다 대는데 15m는 안 되고 한 5m, 한 6m 된 것 같다. 6m? 그래가지고 여기다 파이프 서포트를 댄 거예요. 야, 근데 말이지 완전히 갈대밭이야 이거.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뭘 지시를 하느냐면 백텔 주감독이 이 박으로 지시를 딱 했는데 말 안 들으면요 그건 죽는 겁니다 그냥. 예. 이거를 대는데 나보고 어떻게 되라냐면 네가 지나갈 때 똑바로 서서 못 지나갈 간격으로 대라는 거야. 예? 그래야 안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 사람 얘기가. 네가 똑바로 걸어서 막 지나간다 이거예요. 이 밑에를 지나가는데 똑바로 서 이렇게 막 지나갈 수 있다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몇 센치인가 이게? 여기서까지가 몇 센치 될 것 같은가 이거? 한번 재볼까요? 이게 30cm인데요. 그러면 60점 간격으로 되는 거야. 네? 여기서까지가 60점밖에 안 되나 보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를 60점으로 간격으로 된 거예요. 근데 이건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인간한테 배운 게 동발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에? 그래서 너 왜 그렇게 얘기했냐 그랬더니 이 사람아 동발이는 60점 이상 안 돼. 무너진다는 거야 그 얘기. 그 사람이 스탠포드 대학 나온 사람인데. 그러니까 일로 지나가는데요. 이렇게 지나가도 이렇게 똑바로 지나가지 못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현장에서 이거 60점이면은 여기서부터 요만큼이에요. 예? 그러면 이 간격으로 되라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간격으로요. 60점이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일로 똑바로 못 지나가. 예? 이거 똑바로 막 지나가지 못한다고 걸려가지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식을 막 엮어놨잖아요 여기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것도 이게 6점 간격으로 되고 이거 되는 것도 이거하고 똑같이 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만침 이만침. 그래서 시각적으로 봤을 때 브레이식을 이만침에다 대라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 크램프로 다 채우고. 그때 백텔 감독이 얘기한 게 자기가 스탠포드 대학을 나왔는데 하중이 어떠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60점 간격으로 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간격 60점 간격으로 하라는 얘기고 요거. 그다음에 이 브레이싱 이게 브레이싱이잖아 이렇게 된 게 이게. 어? 이것도 60점 간격으로 하는 거예요. 수직으로 세운 것도 60점. 옆으로 가는 것도 갈대밭처럼 하는 거. 그러니까 지나갈 수가 없어요. 예. 아주 대단하게. 그래서 나보고 그렇게 안 하면 붕괴된다는 거야 이 양반 얘기가. 어? 그래서 요게 붕괴된 사례야. 절대로 이렇게만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이걸 뭘로 한다고요? H빔으로 100짜리 H빔 갖다 대는 게 최고예요. 예. 그걸 염두에 두세요. 예. 그 다음에 동발이 재료는 반드시 시스템 동발이 사용하는 것을 이 시스템 동발이라는 것은 일사불란하게 체계적으로 여기서부터까지 쫙 한 재료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스테매티컬리 하다는 얘기는 영어로 여러분들 시스템 동발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죠? 이게 시스템매컬리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요 아주 체계적이다, 일사불란하다, 여기서부터까지 한 재료로 쫙 깔아야 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까지가 만약에 7m 이상이면 무조건 시스템 동발이라는 거예요. 이 시스템 동발이가 바로 H빔으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카폼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도카폼. 그 다음에 피네베콤이라고 있어요 독일제. 이 시스템 폼을 보시면 대부분이 색깔이 노랗죠. 네? 왜 그래요? 코팅제를 발라서 그래요. 부식되지 말라고. 예, 그래서 시스템 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렇게 파이프 서포트 이어대는 걸 시스템 폼이라고 그러지 않은 거예요. 저 사람은 대단히 체계적인 사람이다. 일사불란하다. 조직적이다. 이 얘기가 우리 영어로 시스테매티컬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영어로. 이 시스템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오늘 알면은 좀 이해하기가 좀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 확보기 스보 이런 얘기야. 예, 이거. 그래서 확대기초인 경우에는요.
강도가 3.5. 여기다 1MPA는 1메가파스칼은 몇 킬로그램 퍼 센티미터 자승이에요? 10이죠. 그러면 강도가 35. 근데 요거는 강도가 50, 요거는 강도가 140kg. 즉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일주일 후가 지나면 이 강도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거푸지 동발에는요, 타설 하고 나서 일주일 전에는 절대로 해체하면 안 됩니다. 이거. 예, 중요한 경우에는 한 달 이상 내깔려둬야 돼요. 보통. 그래서 동발이나 거푸지 존치 기간도 이게 답이고 해체 기간도 이게 답이에요. 근데 이게 잘 납니다. 전문제가 잘 나요. 그다음에 거푸지 동발이 붕괴 사례인데 이게 지난번에 붕괴된 거예요. 여기다 요까지는 강관 동발이. 그다음에 여기다 또 각재되고 여기다 목재 동발이 되고 이거 요 벽체와 요 수라브를 동시에 타설하다가 지난번에 사고 난 거예요. 예. 강릉 어딘가요? 배수 터널. 예. 여기서까지가 7m, 여기서까지 높이가 거의 7m, 이 길이가 25m. 그래가지고 680 루벤가 공구리 때려치다가 무너졌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붕괴 원인은 그죠? 예, 옹벽과 수라봉구리를 동시에 타설해서 이게 문제가 생겼다. 그다음에 거푸지 동발의 붕괴 원인이 대체. 그래서 붕괴 원인은 동발의 2단, 3단, 급속 시건, 감독 소홀, 설계도된 대로 안 했다. 뭐 이런 얘기야. 이거 아까 보여준 거죠? 이렇게 1단, 2단, 3단 여기 완전히 분리되게 3m, 3m, 3m 파이프 서포트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예. 그 다음에 거푸지 동발의 구조 취향 H10m인 경우에는 파이프 서포트 3단 조립해서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빔 부분에 보강을 해야 돼요. 예, 빔 부분. 그 다음에 파이프 서포트 시공 물량 2단 이상 설치했다. 타설 순서 개판으로 낸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 기둥이나 빔이나 벽체나 스라브를 동시에 공구리 타설하면 안 돼요. 예? 항상 벽체를 타설하고 나서 일주일 이상 지나고 공구리가 굳은 다음에 스라브를 쳐야죠. 벽체 치고 나서 그냥 바로 그냥 스라브 치면 안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거푸지 동발이에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자, 살짝 올려봐요. 우리가 5m 이하는 브레이싱 설치하고 파이프 서포트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6m 넘어가 여기서 10m까지라고 되는 건 개소리고요. 이것도 H빔으로 해야 돼. 시스템 동발이로. 10m 이상 무조건 H빔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보세요. H빔 강관이라고 돼 있어요. 10m면은요, 여러분들 높은 거예요. 이거에 몇 배인지 아세요? 여기서까지가 1층구가요. 10m면 이거 5배라고 보시면 돼. 물질이 높은 거라고 10m면. 5m면요, 이거 한 3배 된다고 보시면 돼. 5m면은 이 높이의 3배야. 엄청 높은 거예요, 그게. 예. 근데 그걸 갖다 파이프 서포트로 하면 아니지.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예. 공구리 타설할 때 기둥을 먼저 치고요. 벽체. 그 다음에 빔을 치고요. 그 다음에 7일 양생 후에 수라브 공구리 타설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안 하면 이제 죽사발라잖아지. 이게 시방서 규정이에요. 일을 할 때 시방서를 안 보고 무식하게 노가다 십장처럼 일을 배워먹기를 더럽게 배워먹으니까 이게 작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붕괴 방지를 위해서는 한번 올려보세요. 요건데요. 내가 이거 확대 기초는 5MPa 이상 확보기 스보아 이렇게 이용하는 거야. 따라하세요. 확보기 스보아. 아까는 두 표로 되어 있었잖아. 여러분들이 두 표로 쓰면요 답안지에 폼이 안 나요. 예, 그래서 이 확보기 스보아 이렇게 약자를 외우시고 확보기까지는 5야 똑같이. 그 다음에 스보아가 14 이상이라고 요거예요. 14 이상 이렇게. 따라 확보기 스보아는 크게 확보기 스보아는 5, 14다. 근데 씨발 첨령 쓰다가 잘못 써가지고 여기다 14라고 썼어. 그건 상관없는 거야. 여기다가 14라고 썼다고 해서 12 거는 거 미치놈이라고요. 예, 중요한 건 이거 확보기 스보아가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5, 14, 14, 14다. 이렇게 머릿속에 딱 외우시라는 거. 이건 별도로 외우려면 안 돼. 확보기 스보아가 뭔지 금방 외우실 수 있겠죠. 예. 여기다 한번 써보세요. 잠깐 10분 쉬었다 할 테니까요. 여기다 한번 써보세요. 지금 쉬는 시간 나와서 외워버려요. 손바닥에 써가지고 쉬는 시간 나와서 외우고 들어오라고. 10분 쉴 테니까요. 집에 가서 세게 안 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확보기 스보아는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이렇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보면요. 이게 거의 시각적으로 봤을 때 한 페이지의 분량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콤팩트하게 쓴 부분이 있으면은 그게 합격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근데 막 이상하게 써버려, 이상하게. 조지는 거야, 여러분. 소고설식으로 막 그냥 늘어놓으면 안 된다니까. 확보기 스보아, 그 다음에 시멘트를 뭐 썼느냐, 그러면 보조
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보조고. 이건 저발열 시멘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포트란드 시멘트를 썼다. 그럼 4일 내지 6일이고요. 조강 포트란드 시멘트를 썼다. 2일 내지 3일이고. 왜? 빨리빨리 굳으니까 빨리빨리 해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우리가 보통 포트란드 시멘트 많이 쓰잖아. 그러면 일주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 다음에 이거 일주일. 그 다음에 이건 반주일. 요거는 요거 일주일. 이거는 저발열 시멘트이기 때문에 굳질 않아 이놈은. 그래서 이거는 638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고는 638이다. 이게 문제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시험장에 가잖아. 그러면 이놈들이 동발의 존치기간, 해체기간, 해체 쓰시오. 동발의 존치기간, 거푸지 동발의 존치기간 쓰시오. 거푸지 동발의 해체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그러면 이걸 쓰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따라서 확보기수보아. 확보기수보아. 의리가 진짜 없어. 나는 목구멍이 터지라고 얘기하는데 핵백기수보아. 따라서 확보기수보아. 보조고. 보통 포트란드 시멘트. 조강 포트란드 시멘트. 고로 쓰는 이렇게 보조죠. 이게 저발열 시멘트 얘기는 보조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죠. 예, 저발열 시멘트. 다시 한번 확보기수보아. 보조죠. 5, 14, 638이다. 이어진다고 이게. 예? 그래서 지금 쉬는 시간에 여기다 메모해가지고 나가서 이어시자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확보기수보아. 보조죠. 이게 저발열 시멘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푸지 동발의 해체 주의사항은 뭐냐면요. 거푸지 동발의 해체 주의사항 쓰라고 놨어. 그러면은 저 위에 확보기수와 보조저를 그대로 갖다 써도 돼요. 예? 예. 근데 거푸지 동발의 설계 방법은 연직하중, 활하중, 그 다음에 고정하중과 활하중. 그래서 이거는 공구리의 자중 주로. 이거 활하중은 장비의 진동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연활고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예. 거푸지 동발의 얘기하면 하중 얘기를 반드시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푸지 측면의 하중은 0.5, 동발이 작용하는 수평 하중은 바람 하중은 고정 하중의 2%. 이게 잘못됐네. 예, 지연제를 썼을 때 고려한다. 브레이싱 설계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여기 보면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예. 어느 측에도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런 말 없어요. 붕괴 사고에 엄청난 영향 주는 게 브레이싱이다. 이렇게. 이건 내 표현 방식이라 이거지. 예? 그래서 이렇게 박스를 딱 친다. 붕괴 사고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게 브레이싱이다. 근데 이걸 갖다가 이런 표시를 안 해주고 그냥 쭉 연들었어. 소설처럼 돼가지고 똘마니들이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한 페이지에 2, 3초도 눈을 안 붙이는데 얘들이 볼 수 있게 이렇게 요약을 잘 해놔야지. 이걸 갖다 막 소설처럼 막 그냥 I love you, you love me 이래 놓으면 조지는 거냐. 그래서 이렇게 딱딱 찍어가지고 하여튼 자주간 이런 표시도 좀 살살 이렇게 해주고 여긴 또 박스 치고 아니면 연맥이라 하면 구름 표시도 막 하고 이렇게 이런 표현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동발이 치마 계측기를 설치해야 돼. 여러분들 동발이 치마가 되는지를 계측기를 설치합니다. 예, 그래서 치마계를 설치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게냐? 레벨 측정하는 거예요, 말. 예, 레벨 측정 하잖아요, 이렇게. 공부를 타설하다가. 넘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거푸집은 3mm 정도 캔바를 둔다.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결론. 거푸집 동발의 공사 중 붕괴 방지 시용 관리 주의사항이 뭐냐? 브레이싱 설치, 타설 순서, 5m 이상 넘었다, H빔으로 하는 게 좋다, 크램프를, 파이프 서포트를 쓰는 경우는 크램프를 반드시 줘야 된다, 이거. 근데 반생으로 막 조입니다. 반생이 아니고, 뭐야, 철선이라 그러죠. 예, 철선으로 막 조이는 거, 이거를. 예, 조지는 거지, 이거는. 예. 타설할 때 1층 타설 높이를 절대로 2점 이상 하면 안 돼. 쫙 깔고, 15점 깔고, 15점 깔고, 이래 30점 깔아야지. 그냥 한 방에 그냥 50점 다 깔아버려요. 편시반이 걸려가지고 죽사발하는 거예요. 사고 발생 원인은 주로 일반 거도교에서는 잘 안 나는데요. 라멘교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서로 또 교량사고 원인은 동발이 시공, 동발이 설치 하단부에 지하 매설관이 있어서 해동기에 집안 침하가 일어나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서로 또 붕괴 사고가 나는데요. 거기서 왜 사고가 나느냐니까 동발을 대는데 그 밑에 부분이 지하 매설관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해빙기에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집안 침하가 생겨서 내려앉았다. 보고서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예, 동발이를 대는데 요 밑에 지하 매설관이 있는데 이게 내려앉았다. 예, 그래서 붕괴됐다. 그것도 개소리야. 지하 매설관이 있는지 조사를 했어야지. 붕괴되고 나서 깜빵 간 다음에 그거 하면 뭐해. 안 그래? 예, 그래서 요런 예도 있다. 그래서 거푸집 동발이의 치마 방지를 위한 레벨 측량
계측기를 설치한다.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거푸집 동발에는요, 확보기 수보와 보조저, 그 다음에 5, 14, 368. 그래서 여기서는 다른 건 모르는데 확보기 수보와 보조저는 5, 14, 368이다. 그걸로 내가 결판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을 것 같아요.